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간의 수공업이라 좀 그렇습니다. 저도 간의 수공업.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 안정권 대표 아스팔트의 황제, 오늘 이제 황제께서 됐습니까? 네, 아스팔트 황제라고 부르던데. 원래 왕이었는데 황제 됐나 보네. 네, 이제 우리 이제 격상됐네. 그 황만 아니라 네. 안황도 됐네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지금 몸이 과연 어떤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지 않아도 저기 힘든데 또 TV가 또 폭파가 됐다면서요. 예, 뭐 근데 그게 이제 요새 네. 최근에 이제 부쩍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큰 일이 아닌 건데 큰 일이 된 거죠. 왜냐면은 저는 한 300번 겪은 일이기 때문에. 300번이요? 예. 진짜? 예, 300개 정도 와. 채널. 그래서 이번에 좀 그래도 오래 간 편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터졌는데 연설킹이라고 네. 저는 무조건 채널 만들면 네. 연설킹이에요. 네. 연설킹 TV라고 검색하시면 2개 뜨는데 네. 2개 다 가입하시면 되고 연설왕도 저거는 중계 채널이기 때문에 네. 연설왕, 럼블의 GZSS TV 이렇게 구독해 놓으시면 네. 예,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뭐 저는 한 번도 안 터져봐갖고 300번이나 터졌다니까. 지금 전 네. 의원님을 보니까 32만 4천이잖아요. 네, 네. 슈퍼챗 다 되고 멤버십 다 그러니까. 되고 이거 완전 클린 채널이잖아요. 아니 저도 근데 저도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일단 예. 블로그 있죠, 제 블로그. 예. 이거는 이제 광고도 못 해요. 아. 그 한 달들이 난리를 쳐서. 예. 근데 저는 거기서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하거든요. 그래 예. 광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스레드 같은데 제가 이제 암 환자니까 암 환자들이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 이제 토닥토닥 이런 걸 해주는데 스레드에서도 제 블로그 연계한 거 그게 이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페이스북에서 한 7번 정도 겪은 것 같아요. 이제 페이북이나 네. 뭐 인스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플랫폼 그 사적 제재에 대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금지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경계하는 편인데 앞으로 이제 좀 좋아지는 편인데 이 구글은 네. 유튜브는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구글의 이 한국계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거기 민주노총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코리아는 제가 이거 민사 재판까지 해봤거든요. 얘들은 어떠냐면 일단 구글 코리아라는 게 대리점에서 한국 지사가 된 게 문재인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 문재인이가 격상시켜줬고 그 초대 구글 코리아 부사장이 문재인 캠프의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사가 되면서 네. 지금 뭐 관리 직원들 소위 네. 말하는 이렇게 노딱 주고 뭐 하는 이런 관리 직원들이 거의 이제 자택근무하는 조선족이 많고 와. 또 뭐 이런데 얘들이 또 민주노총 가입자들이 많아요. 아니. 예. 어디 가나 조선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중국인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중국인. 네. 예. 오늘 안정권 투사가 나오셔서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애국의 초록물결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소소하지만 강렬한 후원을 하는데 예. 네, 남승희님, 이선은님 그리고 또 특글님 네 그리고 리츠맘님께서 membership 10개를 또 선물을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기가 짱입니다. 예. 평소에 이런 일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자, 우리가 김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간해수공업이라서 저는 이제 슈퍼챗을 받았다가 네. 환불해줬어요. 왜요? 채널이 이제 그 전에 터지면 네. 이게 이제 주신 분들한테 환불을 해줘요. 여러 가지네. 예. 여러분 그 럼블 TV 네. 이게 플랫폼이 럼블이라는 게 있고요. 네. 거기에 GZSS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알아요. 이제 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던 플랫폼이 있어요. 네. 거기가 완전히 피난처고 네. 지금 연설킹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요? 연설킹 TV. 여러분 연설킹 TV로 예. 많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 안정권 투사는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분이니까 그렇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 2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2대는 네. 연설왕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요? 이게 저도 살아있는 보겠습니다.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연설왕이라는 걸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이대가 하도 좌파에 무슨
본산 예. 또 페미에 뭐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이대 나왔다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이대에서 네. 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게요. 이대 나왔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제가 고대 사건 아시죠? 알죠. 거기 가갖고 다쳐가지고 그날 우리가 방송하려고 했는데 못 오셨잖아요. 아이고 불꽃님, 리치맘님, 벤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뭐 팬들이 많으세요. 아니 이게 제 팬이 아닙니다. 저도 주제를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왼쪽 골반뼈가 네. 실금이 갔어요. 오늘 CT를 찍었는데 네. 그날 이 바닥에 찍혀가지고 그 좌파들한테 집단 린치를 당해서 네. 실금이 가서 상해진단서 끊고 네. 박렬인가 걔부터 한 8명 되는 애는 일단 특정을 하고 네. 신원불상 15명은 집단 폭행으로 이제 또 제가 장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싹 다 청소해서 그러셔야 돼요. 고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대가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아니 의원님도 의정생활도 해보셨고 네. 또 아나운서도 아니 기자 생활도 해보셨고 네. 네. 아나운서는 네. 이뻐야 돼요. 키도 크고. 네. 아니, 그렇다 그러신데요. 치고. 네. 그렇다 치고. 네. 그래서 진짜 4년수전 다 겪어보셨는데 네. 시국선언에 맞불 집회를 한다는 걸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없던 일이죠. 근데 네.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기적인데 네. 뭐 대학생들이 이제까지 시국선언한 거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또 이 뭐 사드 네. 뭐 광우병 그다음에 교수들 그 수많은 반정부주의자들의 시국선언에서 맞불 집회 이런 거는 불문율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지성인들의 아니 예의죠. 예의였죠. 예,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건데 학생들이 소신 발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진연이 대학생 진보연합인데 네. 대학생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은 뭐예요?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 우리 애들이고 네. 거기는 다 50살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대학교 진보 학생들이 노진년이구나. 노진년 노대진년. 노대진년. 그러니까 대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맞불 집회를 한다는 게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네. 이 부정하는 행위고 네. 이게 우리가 말할 권리와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헌법상에 부여받은 권리인데 이걸 방해한다라는 거. 특히나 어린 학생들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그렇죠. 이게 본인들이 이게 제일 아프다는 겁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아픈 게 또 광주에서 네. 이 집회가 열리고 또 그 전날 우리 안정권 투사가 가가지고 그냥 판을 그냥 쫙 그냥 정지 작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슴이 미어지고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닐로리님, 바오바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로즈님께서도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벤틀리님 감사드리고. 저는 다 처음 본 닉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단골 늘 품앗이 해주시는 이 뭐라고 할까 간의 수공업에 작은 빛을 샘물을 주시는 요새는 거예요. 방송이 간해수공업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저는 그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제 빨리 이제 좀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탄핵이 터진 거예요.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길을 쓰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네. 이번 사태 때도 네. 전 의원님이 역할이 굉장하셨어요. 저는 아유,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유. 그 어떤 처음에 다들 이렇게 등 돌아섰을 때 전 의원님이라든가 몇몇의 이 지성인들이 먼저 앞장서 주셔가지고 또 중심 잡는데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많은 도움이 됐고 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 아프신 와중에도 이 정도로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뭐 현장 가가지고 뛰는 건 네. 그 별거 아니죠. 아니요. 그 현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원래 저는 네. 지성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머리도 때로는 뜨거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정치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한다면 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리고, 유명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켜야 되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서 그때 굉장히 싸늘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더 결심했어요. 내가 끝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정당했다고. 이 남자들보다 어쨌든 보면 여자들이 더 의리가 더 좋아요. 아,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네. 자, 고려대첩에서 그렇게 네. 대단하게 부상까지 입어가면서 정말
그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안정권 투사가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거기는 별로 생각이 아니요. 없고요. 저기 한번 해볼 만은 해요. 제가 해봐서. 저는 우리 전 의원님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 전역하면 여옥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여옥대첩. 네. 그거 저 실제로 지금 누구지? 지금 그 누구죠? 그때 당시에 토론에 나왔던 애가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아, 뭐 예. 유시민도 그 당시에 그랬고, 근데 그 여옥대첩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에. 아, 근데 보통 배짱으로는 그게 안 되죠. 아니, 저는 뭐 그게, 우리가 이제 안정권 투사한테 이렇게 놀래는 것처럼, 저한테도 놀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저는 그때 그래요? 직장인이었거든요. 오. 아니, 이 여국대첩이라는 게 전역 의원님 팬미팅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에서 전역 의원님을 완전히 안티들, 까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역 의원님이 그럼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전역 의원님한테 다 발리고 맥주 마시고 기념사진 찍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여국대첩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이 보수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소위 말하는 쌈딱이 없었을 시절이에요. 진짜로 보수는 정말 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고상하고 한데 저는 그때 저보고 막 쌈딱이니 독설가니 뭐 이런 게 저도 사실 그렇게 뭐 듣기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또 그 소리 들으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럴 때 싸우지 않는 게 등신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잘 버텼습니다. 자, 우리 광주대첩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안정권 투사가 괜찮은가? 우리 아스팔트의 황제로 등극까지 했는데 너무 그날 걱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날 어떤 심정이었어요? 저는 뭐 여옥대첩 갈 때는 룰루랄라 하고 사실 갔었어요, 그때.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광주를 총 8번 집회를 했습니다. 8번. 그러니까 4주를 했죠. 4주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세이브 코리아 대규모 집회 바로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 저는 집회를, 광주 집회는 양일간 했어요. 횟수가 많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주에 이제 가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전라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4%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라도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일단은 전라도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거의 대다수가 광주, 순천 뭐 이런 쪽에 도시에 몇 명 모였고 나머지는 다 군소도시들은 5만 명, 6만 명 이 정도인데 인구 안 늘죠. 거의 뭐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 44%는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어린애들 쪽으로 소위 말하는 MH세대로 쏠려 있는데 전라도의 MG 그러니까 25세 미만 25세 미만은 거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30대도 이번 계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깨어난 판국이고요. 이제 4050은 여전한데 그래도 고무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60, 70대도 상당히 많이 깨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44%가 무시할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집회도 중요하지만 전라도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4%는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전라도는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나는 보수다. 이런 목소리를 못 낸단 말이죠. 그러면 절반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데 이 사람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야 될 어떤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 누군가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타 지역 사람이 와서 하면은 이게 괜한 지역 감정에 비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또 전라도 놈이기도 하고 광주에서 오랜 집회 전통과 역사를 또 보유한 사람으로서 미운정이 또 들었어요. 그렇죠. 5.18 집회부터 해서 정보관들이나 그 지역 시민단체장들도 제가 또 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난리를 안 쳐요. 근데 다른 단체가 간다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 작업을 해서 갔는데 역시나
첫 번째 주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가 막 난리친 게 그날이었습니까? 예. 그날이기도 하고 원래는 카메라에는 안 찍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되게 적었어요. 첫날에. 네. 예, 되게 적었는데 우리가 무대를 깔 때 차들이 경찰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위협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뭐 욕하는 거는 뭐 다 대밭지사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전라도 집회, 광주 집회를 처음 해봤으면 그런 걸 네. 좀 겁을 먹기도 하고 이거 뭐 해야 되나 말 원체 5.18 집회 때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희가 첫날 집회를 하고 첫날에는 사람들이 안 모였었어요. 바로 그 뒷날 일요일 집회를 하는데 네. 인근 나주 그다음에 광주 현지에 사는 청년들이 네. 한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날은 토요일 날 보면 혼자 연설하고 혼자 네. 막 색소폰 불고 난리 치는데 네. 나중에 그 일요일만 돼도 그러니까 네. 그 주에 뒷날 집회만 해도 광주 청년 연사가 3명이 올라왔고요. 또 그 막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들어 있었고 네.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왔을 땐 네. 거의 한 5만 명 모였거든요. 와, 그러게요. 금남로가 그러니까 그 5.18 광장 쪽은 민주화 광장 쪽은 좌파가 점령해 버렸어요. 네. 걔들이 한 7천 명 모였다고 하는데 걔들이 144개 단체에 거의 트랜스젠더 게이 다 모아가지고 진짜로. 네, 그렇다고 저도 들었어요. 트랜스젠더 게이 다 모아서 바득바득 긁은 게 한 5천 명 돼요. 그 10배가 반대 광주 금남로 거리 12거리까지 넘어갔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광주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래 가장 많은 숫자지 않을까. 민중. 네. 진짜 역사적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이제 안전하게 마무리됐어요. 네. 뭐 거기에 그전 집회를 통해서 경고를 했던 것도 좀 통했던 것도 같고. 근데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보고 그 다음날 저는 또 집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많은 광주 사람들이 참석도 했지만 지나가면서 응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저번 주를 끝으로 일단 일단락 짓긴 했는데 채널이 딱 그때까지 버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 고난의 길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광주에서의 이건 참 역사적인 건데 이 모든 거를 참 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정말 애를 썼고 저는 어떤 때 감동을 했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을 내세우기 좋아하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안정권 대표는 정말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더 놀랬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유튜브로 반짝 스타가 되고 이렇게 막 집회로 우파에 막 파이터로 사람들이 뭐 좀 오냐오냐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이루는 것이냐 이런 건방을 떨 때가 있었는데 이게 집회는 본질적으로 집회든 저항이든 모든 것들은 방송이나 이 대기에서 지켜보시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동지들이고요. 그렇죠. 각자의 위치에서. 또 그렇지 않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말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이걸 이뤄나가는 거고 저는 이제 이게 내가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겸손을 떤 건 또 아닙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아니 진짜 겸손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가 있고. 근데 인간적인 외로움보다는 어떤 이 사상적 외로움이 좀 있죠. 사상적 외로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 외로움인데 인간적인 외로움은 사람을 만나면서 풀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이게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이 옳다라고 하는 소신을 어딘가에 확인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박수를 받으면 아 옳았구나. 그제서야 그 외로움이 충족되지만 이걸 시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내가 하는 것이 나는 옳은데 남에게도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외로움이 좀 있죠. 굉장히 사력 있고 복잡하고 그런 분 같아요. 저는 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네. 좀 무식한 데가 INF 있어요, 뭐죠? ENFJ인가? ENTJ인가? ENTJ다. ENTJ. EN까지는 제 얘기도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네. 나오면은 꼭 ENTJ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자도 오래돼서 저는 제 헷갈려요. 걸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저는 T는 아니고 네, T가 아니라고요. 네, 전 T 아니에요. T가 좀 센 것 같. T가 또라이거든요. 약간 제가 좀 그런 끼가 있긴. 완전 T가 어떤 식이냐면 남들이 감성적으로 했을 네. 때 근데 계산은 누가 해? 이런 완전 냉철한. 제가 좀 돈에 대해서는 그렇죠. 냉철. 저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끼리 막 가계부 적어요. 이쁘게 이야기하고 분위기에 심취해 있는데 네. T는 근데 여기 오늘 계산은 누가 해? 네, 내가 하죠 뭐. 네, 약간 그런 냉철한 스타일. 냉철하지만 결국 제가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이 광주도 그렇고 내일 이제 저는 이대에서 이화 대첩을 해주신다는 게 저는 이게 더 이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오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울산에서 이런 새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 비둘기 같지 않아요? 근데 비둘기 같은데 이렇게 영롱한 비둘기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나요? 까치인가? 까치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새인데 마치 처음 보는 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식 때 무지개가 뜬 것처럼 계속 울산에서 이 사진을 저희 여옥대첩에 올려주시면서 굉장한 길조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그 변론 하시는데 이거 참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직접 찍으신 거래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어떤 분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네. 좋은 징조라고 좋은 저는 징조죠. 아름답죠. 네. 저 이제 내일 이제 이화 대첩인데 이화가 사실은요 저는 진짜 걱정이 됐었어요. 너무 좌파에다가. 지금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저 가서 좀 깨우쳐 주세요. 아니, 그게 이대로.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지금 고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보다 학생들이 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학생들은 이제 이 뭐 시국 선언을 하는데 맞불 집회를 영감님들이 좌파 영감님들이 와서 막 스피커를 넣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민중가요를 들고 해서 얘들 사진 찍는데 와가지고 막 때리고 린치 걸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기가 막혀.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데모를 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어린애들은 우리 그 2030은 아예 이 집회 데모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말 그대로 저항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자유에 대한 저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자유에 대한 저항에 이런 이상한 프로 데모꾼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들이 얼마나 웃기는 놈들이냐면 주도면밀해요. 조직적이고. 아니 프로들 아니에요. 완전 프로들이라서 지금 이대도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첩보 작전인데 얘들이 우리 방송과 경찰 정보관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시국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일단 내일 이대는 일반인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 학교 안에 그 대강당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강당 앞이었는데 이게 이제 얘들이 맞불로 이제 막 학교를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또 그 이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생회니 뭐니. 그래서 학생회는 또 건수가 좋은 거지. 또 교수 학과차는 또 건수가 좋아서 학교에 그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반 학생들한테. 그래서 민간인 출입 금지 보호 요청을 경찰에 한 겁니다. 그래서 공인된 프레스 기자, 그러니까 유튜버들 못 올라가요. 세상에. 유튜버들도 못 올라가고 지금 뭐 기자들만 가고 이대생들, 재학생들을 제외한 뭐 졸업생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못 올라가게 신변보호 요청을 해놨어요. 참 뭐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교마다 시국선언이 이루어질 만한 장소를 선점해서 싹 다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빨리 해서 몇몇 군데 대학교는 선점을 해놨는데 진짜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포기하고 내려와서 네. 어디에서 할 것 같다 그러면 다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네. 이대도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솔직히.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 사실 이대에서 이런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스러워요. 그 졸업생으로서 그동안에 누가 저한테 어디 나왔냐고 하면 그냥 아무 대학이나 나왔어요. 제가 이러고 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화여대 시국선언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세요? 첫 번째로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상징성이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대의 이제 최고 이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패미본상 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네. 보니까 패미의 본거지다 이런 또 오명도 쓰고 있는데 네. 이런 이화여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이루어진다. 이건 좌파들 입장에서 미칠 노릇이거든요.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방을 좌파들이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좌파들이 제일 안심했던 그렇지. 마치 그 자신의 예. 그 약혼녀가 예. 파혼해야 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이별 네.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결혼식 문자 이 결혼식장 앞에서 우리 헤어져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아니면은 나 내일 못 나가. 그렇지. 딱 이런 거지. 어. 그 얘들의 배신감이 너무 크니까 이화여대만큼 그리고 네. 몇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또 외대가 대진년이 네.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외대. 외대도 가시나요? 네, 외대도 가요. 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지금 스케줄이 지금 이화여대. 네. 그 다음에 금요일이 오전 성균관대, 네. 오후 한국외대. 아. 이렇게는 지금 픽스가 됐고 나머지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네. 또 성균관대도 엄청나잖아요. 거기는 중국 학생들이 중국 놈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가 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도 좀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상징적인 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이 제 목표는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대 측에다가도 이게 또 내부에 뿌락지가 있어요. 어디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학생 시국선언 네. 하는 애들끼리 학생의 이 단톡방을 만들면 네. 그 안에 뿌락지가 있어서 얘들이 대진년한테 정보를 줘요. 아. 그래서 최민희 같은 애들인가 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옛날에 애들이 네. 최민희 같은 애들. 그러니까 네. 그런 애들이 정보를 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소 선점을 미리 하는 거예요. 네. 또 아니면 관련 학과 교수가 광장사 영어가를 먼저 내버린다든가 이런 짓거리를 내부에서 뿌락지들이 하니까 제가 조언을 해주기를 저희 팀이 조언을 해주기를 이 확실한 시국선언 주체자 너는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네. 우리가 이날 한다. 아. 근데 어디에서 할지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한다. 네. 그리고 우리도 아직 몰라요. 결정된 바가 없지만 우리는 내일 9시, 10시. 네. 또 너무 일찍 나가면 대진이 형이 일찍 나오거든요. 네. 10시에 이대를 간다. 네. 여러분들은 좀 더 일찍 나와서 이 어른들이 또 스크럼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무조건 애들이 시국선언을 완료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흑한 얼굴로 푸근한 얼굴 너무 보고 싶어요.